우리는 인종차별에 반대합니다. 우리는 폭력에 반대합니다. 나, 당신, 우리 모두는 존중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함께 하겠습니다. 신중하면서도 확실한 워딩으로 전 세계에 침범하고 있는 반아시아 증오 범죄와 혐오에 정면으로 대항하는 모습을 보인 BTS. 그들의 팬이라는 사실에 대해 언제나 자부심을 느끼게 해주는 친구들이죠. 아울러 그들의 말 한마디가 가진 파급력을 인지하고 있는 지성인다운 신중한 태도에 박수를 치고 싶은데요. 인도 뉴델리의 솔트앤페퍼 컨설팅의 설립자 겸 수석 전략가 압딕 차우더리도 한국의 뛰어남에 대해 박수와 경의를 표하고 있습니다. 그는 한국이 문화 마케팅의 신이라고 칭했는데요. 그는 인도 매체 엔터프리뉴어를 통해 한류와 전통 문화를 전 세계에 전파하는 현재의 대한민국의 모습에 대해 한국인들은 서구권의 영향력과 국내의 영향력을 아주 세심하게 혼합해왔기에 문화적 경제적으로 강력한 힘을 원하는 모든 브랜드들의 마스터 클래스가 되었다면서 자신의 전문 분야인 마케팅의 기준에서 보았을 때 한국이 보여주는 모습에 감탄했습니다. 필자는 싸이의 강남 스타일이 10억 뷰에 도달한 최초의 유튜브 영상이었고, 작년 BTS의 다이너마이트는 빌보드 핫백에서 1위를 차지한 최초의 한국 뮤지션이 되었으며, 봉준호 감독의 기생충은 4개의 주요 오스카상을 수상했다면서 작년 기준 넷플릭스에서 한국 드라마는 무려 370%의 성장률을 보였고, 언어학습 앱 듀오링고는 현재 한국어가 전 세계에서 2번째로 빠르게 성장하는 언어라는 것을 확인한 바 있으며, 한국국제교류재단에 따르면 한국을 제외한 전 세계 109개국에 존재하는 한류 팬클럽 회원수는 이미 1억 명을 넘어섰고, 한류 문화에 대해 냉소적인 사람들은 아직도 이것이 한순간의 유행이라고 하지만 이는 지나가는 유행이 아니라 대륙을 가로지르는 글로벌 현상이라 극찬하고 있는데요. 한류는 일회성 유행이었던 멕시코의 드라마나 일본 애니메이션과 같은 카테고리가 아니며, 한국의 문화 콘텐츠는 영화, TV쇼, 음악 및 게임과 같은 모든 예술 분야에 걸쳐 있다면서 이런 한국 문화의 위력은 진정으로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위협이라는 필자입니다. 그리고 필자는 자신만의 흥미로운 견해를 밝히고 있는데요. 필자는 이렇게 예술 분야에서 한국의 영향력이 세계적으로 급격히 상승하는 것은 달콤한 우연이 아니라 천천히 준비되고 복잡하게 디자인된 전략이 있었다면서 한국이 블룸버그 혁신지수 1위를 차지한 부분을 언급하며, 한국의 정부는 한국 문화의 독창성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기 위해 세계 어느 나라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인지하고 이를 지지해주고 있다는 것인데요. 그 예시로 한국의 2020년 문화체육관광부 예산을 언급하는 필자는 가상현실 분야의 지원 및 육성과 동시에 전통문화 콘텐츠 창작자들의 지원, 지역 영화인, 만화가 등의 각 분야에 역대 최대 예산을 투자하고 있다는 부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또한 한국의 관광산업의 문화적 파급력이 얼마나 대단한지도 예를 드는데요. 한국 외교부가 서울을 찾아온 외국인 관광객들의 가장 큰 방문 동기가 한류였던 점에 맞춰 부지런히 전략을 준비하고 있다면서 한국 정부가 고양시에 K컬처 밸리를 조성하여 테마파크, 스튜디오, 레스토랑, 라이브 콘서트장, 쇼핑몰 등을 아우르는 문화 마케팅의 극대화 전략을 준비하고 있는 점도 칭찬하고 있는 필자인데요. 아일랜드나 뉴질랜드 관광청이 왕좌의 게임이나 반지의 제왕 등의 관광 프로모션을 홍보하기 위해 노력해온 것처럼 한국인들도 이미 K-팝은 물론 K-드라마의 촬영지가 포함된 자체 개발한 한류 체험 프로그램을 통해 이를 마스터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국은 정부 자금을 스타트업 기업에 투자하는 보기 드문 국가 중 하나이기도 하다는 필자는 한국문화정보원이 한류를 홍보하기 위해 아프리카, 아시아태평양, 유럽, 미국 등 28개국에 32개의 한국문화원을 설립했으며, 인도에서는 올 1월 600명이 동시 참여 가능한 온라인 한국어 강좌가 개설 2분 만에 모집 완료되어 버렸다고 하는데요. 모든 국가들은 한국이 얼마나 체계적이고 잘 계획되어 있는지 주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외국의 마케팅 전문가의 시선으로 우리 한류와 정부의 전략 등의 이채로운 부분을 확인하니 또 다르게 다가오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필자는 아울러 한국은 최고의 마케팅 전문가라는 이야기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또한 수십억 달러 규모의 기업뿐만 아니라 문화체육관광부도 잘 되어 있는 국가가 한국이라면서 한류의 파도를 쓰나미로 만들기 위한 민관 협력은 문화체육관광부의 조직적인 정교함과 그 깊이를 보면
쉽게 할 수 있다면서 문화산업정책부서, 영화 비디오 콘텐츠 부서, 산업부서, 게임 콘텐츠 부서는 물론 대중문화산업부서까지 따로 설립되어 있는 콘텐츠 정책국이 있음에 놀라워하고 있는데요. 아울러 필자는 한국은 애국적이고 국내에서 자란 뿌리와 재능을 무시하지 않으며 그것이 전 세계적으로 관련성을 갖는 것의 중요성도 이해하고 있다면서 그런 의미에서 소주, 라면, 삼성 등은 인기 있는 드라마, 노래, 게임에 뿌려져 있고 산업 간의 문화적 융화가 얼마나 자연스럽게 일어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주목하고 있습니다. 또한 중국과 일본의 인기 프로그램에서는 전혀 찾아볼 수 없는 한국만의 차별화된 부분도 있다 분석하고 있는 필자는 한국만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특성에 대해 이야기하는데요. 중국과 일본과는 달리 K-팝 음악의 중독성 높은 파트에서는 의도적으로 영어 단어를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차리는 것이 중요하며 K-드라마에서는 집에 들어가기 전에 항상 신발을 벗는 문화나 술자리에서 어른을 존중하는 문화, 가족 중심의 대기업 재벌 문화 등을 보여주며 그런 소재들을 재치있게 엮어내기도 하고 주말에 먹는 치킨, 소주와 삼겹살을 곁들이는 직장인들의 퇴근 후 술자리 등 한국의 특징들을 보여주는 것도 잊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더해 필자는 한류라는 말에 자신만의 표현으로 K-팝, K-드라마 등이 아닌 이제는 말 그대로 K-월드라면서 비록 한국을 방문한 적 없더라도 K-콘텐츠에서 노출된 한국의 커피 체인점이나 뷰티 브랜드 등이 친숙해짐으로써 한류 팬들은 이제 K-월드에 살고 있다는 것인데요. 끝으로 필자는 한국의 이런 모습에 대해 극찬을 하면서 칼럼을 마무리합니다. 한국인들이 그들의 문화에 대해 가지고 있는 이런 신성한 경외심은 잠재적으로 1조 달러 산업의 기반이 되는데 한국은 한국 문화의 독창성을 접근성이라는 이유로 타협하지 않으며 문화유산에 대한 이러한 보존 가치를 가진 국가는 매우 드물다면서 진정으로 믿고 사랑하는 자국의 문화를 판매할 때는 그것을 버릴 필요가 없다는 필자입니다. 한류 드라마나 K-팝 음악에서 글로벌 기준에서 익숙한 부분들을 약간씩 노출하면서도 한국만의 문화와 정서도 녹여내어 독창성을 포기하지 않는 것, 이 부분에 대해 필자는 마케팅 분야의 전문가다운 분석을 내놓은 것이 아닐까 생각하는데요. 늘 말씀드리고 있지만 필자의 의견을 핑계로 또 한 번 말씀드려보자면 한류는 그 자체적으로도 어마어마한 산업이지만 문화 콘텐츠 수출 이외에도 한국의 많은 산업 분야의 수출 경쟁력 부분에 있어 시너지를 일으킬 수 있기에 그 어떤 산업보다도 그 가치를 더욱 존중받아야 하는 산업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한류를 통째로 집어삼키고자 하는 중국의 만행이 날이 갈수록 점점 더 심해지고 있죠. 반도체 기술자, OLED 기술자들처럼 인력을 빼내가려는 수작 정도가 아니라 이 한류라는 전체가 중국에 종속된 것이라는 주장을 통해 마치 중국산 김치처럼 중국산 짝퉁 한류를 만들어 팔아먹고자 하는 거대한 음모가 펼쳐지고 있는 것인데요. 최근엔 이렇게 드라마를 통해 삼계탕까지 건드리고 있는 중국입니다. 해외에서 제품 라벨에 한글만 쓰여 있어도 불티나게 팔리는 것을 보면서 눈 뒤집어진 중국은 더 큰 야욕을 숨기지 않고 있는 것인데요. 오늘 소개해드린 칼럼의 필자가 우리 정부의 적극적인 대응과 현명한 전략을 칭찬한 것, 저희도 100% 동의하는 부분이기에 정부에 감히 부탁도 드려보자면 반도체와 첨단 분야 인력들의 기술 유출에 대해 국가 차원에서 감시하고 대응하듯 중국산 한류에 대한 방지책도 마련해 주어야 한다는 부분입니다. 이미 중국은 역사 왜곡을 넘어 중국산 한류에 대한 계략을 실행에 옮기고 있을지도 모를 사례들이 등장하고 있기 때문이며 이제 우리는 더욱 그 경계심을 높여야 할 시점이라는 생각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또 뵙겠습니다.